흑백의 밤, 주택가를 달리는 여자. 여자의 얼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핸드헬드 카메라 촬영 영상과 격렬한 숨소리가 그 절박한 형상을 상상하게 한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원하는 차를 찾았지만 다리가 엉킨 탓인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여자. 그 손과 또 다른 손이 겹쳐진다. 에노모토 슈토의 첫 연출회. 그는 마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듯한 1인칭 시점의 격렬한 시퀀스를 첫 장면에 배치했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암흑 속에서 뻗은 여자의 손이 아찰의 손으로 바뀌어 허공에서 놓쳐버리듯 이번 에피소드가 요괴 아찰의 과거 이야기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본질적 고통과 상실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단의 원작 작가 타치 유키노부는 요괴를 단순한 악당으로 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양한 요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대부분의 요괴가 원래는 인간이었고 고뇌와 갈등 끝에 의도치 않게 요괴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괴가 되기까지의 사연과 경위를 세심히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철학처럼 단다단의 요괴들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상처를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애니메이션 4화에 등장한 터널의 지방령은 거대한 개의 형태로 주인공들을 공격하지만 실상은 과거 터널에서 벌어진 연쇄 토막살인 사건의 희생자였던 소녀들이 성불하지 못한 채 하나로 얽혀 탄생한 존재였다. 터보아에메가 터널에 있던 이유도 이들과 관련이 있었다. 결국 주인공들이 지방령을 재령하고 소녀들을 성불시킴으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요괴들의 서사를 그려내고자 하는 원작의 철학은 에노모토 슈토에 의해 극대화된다. 그는 대사보다는 색상과 명암의 대비, 유동적인 카메라 워크를 활용한 화면 구성을 통해 요괴 아찰의 서사를 풀어냈다. A파트에서 아찰은 도입부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망치는 주인공들을 쫓는다. 광활한 폐가를 종횡무지 날아다니면서도 착지 순간만큼은 발레의 푸엥트처럼 발끝으로 서는 차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아찰은 자신의 목적을 이뤄내는 듯 하지만 또다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붙잡으려 했고 무엇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아찰의 이야기는 B파트에서 그녀의 과거 회상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화면은 별빛으로 가득 찬 천장을 비추며 시작해 그 빛을 바라보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채도가 다소 낮은 분홍색이 지배하는 공간. 색상을 통해 화면을 통제하는 단다단에서 분홍색 계열의 색은 아찰을 상징한다. 몸을 일으켜 알람을 끄는 여자. 이 장면의 작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다. 동시에 그녀가 하는 일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변은 시끄러운 반면 그녀 주위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길게 늘어선 그림자도 그녀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쇼윈도 너머에 전시된 아동용 드레스가 그녀의 눈길을 끈다. 요게 아찰이 입고 있던 그 드레스다. 본래 분홍색은 소녀스러움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빨간색이 추가되어 짙어지면 성숙함이 강조된다. 분홍녀라는 표현처럼 예로부터 짙은 분홍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색상이 아니었다. 아동용이라고 하기엔 아찰을 상징하는 색이면서 앞선 매춘 장면과 같은 계열의 색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여자는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꺼내지만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머뭇거린다. 이 장면에서 여성은 복도에 놓인 우산과 세탁기보다 작은 존재로 그려진다. 화면에서 피사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피사체가 갖는 영향력은 낮아진다. 캐릭터의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짙은 분홍색으로 더럽혀진 이 사회의 잔영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듯 문이 열리자 밝은 빛과 함께 딸이 그녀의 품으로 뛰어든다. 이 순간 화면은 딸의 따뜻한 에너지를 비추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어둡고 굳었던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변화를 담아낸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밝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이 장면을 통해 딸이 삶의 희망이자 원동력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색조와 함께 두 모녀의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이 점차 그려진다. 그러나 사이사이에 짙은 분홍색의 겉이 삽입된다.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림자가, 때로는 창문이 캐릭터를 가둬두는 것처럼 사회의 벽에 가로막혔던 것으로 보인다. 딸과 요리를 하기 위해 타이머를 누르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 타이머를 누르는 장면은 B파트 초반에도 등장한다. 타이머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그녀가 딸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윽고 여자는 딸에게 눈여겨본 짙은 분홍색의 드레스를 사준다. 이후로 펼쳐지는 카메라 워크가 인상적이다. 본편 중 가장 기교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회전하며 이들의 소중한 순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이 모습은 마치 회전목마 혹은 일종의 주마등처럼 보이기도 한다. 카메라 워크의 반경은 극히 작다. 미니멀한 카메라 워크와 클로즈업 위주의 화면은 이들이 사는 곳이 원룸의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소박한 행복을 그린다. 동시에 이 카메라의 회전 운동은 발레리나로서의 여자의 턴,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는 딸의 턴과도 호응하면서 장면 전체에 조화와 리듬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짙은 분홍색은 성과 돈을 상징하는 색이다. 여자는 자신을 팔아서 번 돈으로 딸에게 짙은 분홍의 드레스를 사주면서 그 세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 드레스는 분명 두 사람의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결한 세상의 원리를 끌어들임으로써 그 행복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딸의 생일을 맞아 선물한 드레스로 인해 커다란 비극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본래 세상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과 불합리로 인해 요괴가 탄생하는 것이다. 깨어난 여자는 딸을 데려간 남자들을 쫓기 시작한다. 도입부의 장면이다. 색이 들어가면서 장면의 생생함과 고통스러움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컷씩 쌓아올린 여자의 서사로 인해 이 장면이 발산하는 감정의 농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비추는 공간에 여자의 발끝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A파트에서 아찰의 착지 장면이 떠오른다. 별빛이 쏟아지는 푸른 야경 아래에서 여자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발레의 턴을 반복하면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마치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내 그녀는 푸른 밤하늘로 몸을 날린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회전 운동이 죽음의 안무로 바뀐다. 이후 화면은 전환되어 피투성이가 된 여자와 분홍 머리의 소녀가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배경과 주변 인물들을 생략함으로써 두 인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이를 잃은 여자와 엄마를 잃은 아이, 둘의 만남은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켜 결국 여자를 요괴로 만든다. 짙은 분홍의 세계가 다시 드리워지며 머리가 길어지고 입이 찢어지고 안화가 비어진다. 여자는 요괴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찰의 과거 회상은 소생한 아이라의 표정을 클로즈업하며 마무리된다. 아이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모모도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 아찰의 과거가 이들에게 공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윽고 붕괴하기 시작하는 아찰. 요괴가 될 정도로 일그러진 마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잊히고 사라질 뿐이다. 이때 터보 알몸의 말을 들은 아이라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보통 미세한 떨림은 불회로 처리하기 마련이지만 이 장면에서는 손과 눈에 아주 미세한 떨림만을 넣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고개를 들어올리는 작화도 대단히 사실적이다. 결국 아이라는 마치 딸이 그랬듯 아찰의 품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진심을 전한다. 그것은 아찰에 대한 위로인 동시에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고백이자 소망이었다. 나 때문에 네가 불행해졌다 라는 아찰의 말에 우주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답하는 아이라. 비록 세상 한 구석의 작은 원룸에서 살아갔지만 서로가 있음으로써 모녀의 삶은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행복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마치 밤하늘에 가득 찬 푸른 별빛처럼 모녀의 행복도 끝없이 펼쳐져 있었을 것이다. 엄마를 잃은 소녀와 딸을 잃은 엄마, 마음의 빈틈을 메워주듯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듯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는다. 요괴 아찰이 그렇게나 갈구하던 아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되찾고 나서야 닿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라를 꽉 안아줄 뿐이다. 그렇게 성불하는 아찰. 아찰을 보내며 3인방을 화면에 잡아주지만 결코 표정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여주지 않아도 이들의 표정을 알 수 있다. 단단한 칠화, 다정한 세상으로. 이번 회차를 연출한 에노모토 슈토는 단단한의 철학을 극대화하며 그 서사를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풀어냈다. 그는 인물의 감정 변화에 맞춘 색채와 명암의 대비, 유동적인 카메라 워크를 통해 캐릭터가 지닌 서사에 깊이 몰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단단한의 요괴들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상처와 구원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완벽히 표현해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미학적 경험으로 단단한의 철학을 시각적 언어로 구현한 완성도 높은 회차로 기억될 것이다.